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야, 한국, 우리 맑고 깨끗한 미국산 기름 좀 사라고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나라는 콧방귀만 끼면서 에이 형님 그건 너무 비싸요. 우린 그냥 저기 중동에서 온 시꺼먼 중동 기름 쓸게요 라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버린 그 쓰레기 같은 기름을 가져다가 에르메스급 명품 휘발유로 바꿔버리는 연금술사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오늘 트럼프가 화나다 못해 경악해버린 대한민국 정유업계에 미친 가성비 집착과 그 뒤에 숨겨진 9조 원짜리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자, 일단 제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긴 단순히 뉴스 읽어주는 곳 아니에요. 전 세계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대한민국 1% 전략가들만 모인 통쾌한 경제 아지트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트럼프 형님이 저렇게 우리 기름사라고 눈을 부라리는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왜 눈 하나 깜짝 안 할까요? 남들은 기름값 올라서 큰일이다 라고 한숨 쉴 때 왜 우리나라는 속으로 나이스를 외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그 시꺼먼 중동의 진흙탕 기름에 무슨 마법을 부리길래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10대 중 3대가 우리나라 기름으로 날아가는 걸까요? 오늘 그 9조 원짜리 미친 설계도, 대한민국의 비밀병기, 지상유전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뼈 때리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와, 우리나라 진짜 무서운 나라네 라고 감탄하면서 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깨끗하고 맑아서 살짝만 끓여도 바로 마실 수 있는 에비앙 같은 미국산 셰일 오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꺼먼 뻘물에 황성분이 가득해서 냄새도 고약하고 그냥 만졌다가 피부병 걸릴 것 같은 중동의 중진류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깨끗한 미국산이죠. 근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유사 형님들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야, 깨끗한 건 비싸잖아. 우린 저기 남들이 버리는 중동산 가져와라. 우리가 그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게 씻어낼 자신 있거든? 이라며 호기롭게 나선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기름 수출 강국으로 만든 미친 역발상의 시작이었어요. 전문용어로 미국산 기름은 경질류, 라이 스윗 크루드라고 불러요. 이름부터 달콤하죠? 정제하기가 너무 쉬워요. 반면에 중동 기름은 중질류, 헤비 사워 크루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워, 즉 시다는 건황성분이 듬뿍 들어서 아주 고약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나라들은 이거 정제할 기술이 없어서 그냥 아스팔트 깔 때나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고도화 설비라는 걸 깔아버렸어요. 이게 뭐냐고요? 쉽게 비유하자면 남들은 비싼 A 한우 사다가 그냥 소금 뿌려 굽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디 시장 구석에서 벌어지는 질긴 소 힘줄이랑 비계 덩어리를 헐값에 싹 쓸어온 다음 10조 원짜리 초하이테크 압력솥에 넣고 쪄서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스테이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울산이나 여수 정유공장 가보셨어요? 거기 서 있는 거대한 탑대, 그거 그냥 굴뚝 아니에요. 높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그 타워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섭씨 500도가 넘는 지옥불 같은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 뜨거운 열기로 시꺼먼 찌꺼기 기름을 분자 단위로 쪼개고 다시 조립해서 투명한 휘발유와 항공유로 탈바꿈시키는 거죠. 남들 1달러 벌 때 우리는 5달러, 10달러를 번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기술의 힘이고 전 세계 항공유의 29%를 우리가 씹어먹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중동에서 전쟁 나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으시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것까지 계산 끝냈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씻어내는 수준을 넘어 아예 기름 찌꺼기에서 황금을 캐내는 지상유전 기술을 완성해버렸거든요. 자, 여기서 짧은 투표 하나 갈게요. 여러분은 트럼프 형님 눈치 봐서 조금 비싸더라도 미국 기름 써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돈이 최고지 라며 가성비, 중동 기름 고집하는 우리나라가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미국 vs 중동 딱 정해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유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시커먼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구멍을 생각하시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구멍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5대 정유강국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땅 대신 우리 엔지니어들이 하늘 위로 거대한 지상 유전을 건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업계에서는 우리 정유 공장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중동산 뻘물 이야기했죠?
그 뻘물을 한번 끓이면 휘발유나 등유 같은 비싼 기름이 조금 나와요. 근데 그러고 나면 밑바닥에 아주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잔사유, 레지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스팔트 찌꺼기예요. 남들은 이걸 에이 이건 쓸데없네 하고 헐값에 팔거나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야, 저 아스팔트 찌꺼기를 다시 한번 지옥불에 집어넣어서 휘발유를 또 뽑아낼 수 없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게 바로 고도화 설비 RFCCHOU입니다. 찌꺼기 기름에 수소탄산을 때려 붓고 수백 도의 열과 압력을 가해서 억지로 분자 구조를 쪼개버려요. 그러면 짜잔! 방금까지 길바닥에 깔려있던 아스팔트 찌꺼기가 람보르기니에 넣어도 손색 없는 최고급 휘발유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지상 유전이냐고요? 남들은 기름 한 드럼 사다가 60%밖에 못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 덕분에 거의 90% 이상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기름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남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황금을 캐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에는 석유 제품 수출액이 자동차를 제치고 수출 2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름 제일 많은 형님,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왜 굳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날아와서 울산 공장에 9조 2,5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샤힌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 오면 우리 기름 누가 사가냐? 기름 팔아서 먹고 살던 시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온 거죠. 그때 빈살만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자기네 기름을 가져다가 가장 맛있고 비싼 요리로 만드는 셰프가 딱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빈살만은 결심합니다. 야, 그냥 기름만 팔지 말고 한국 애들 기술 빌려서 아예 기름 그 이상의 것을 만들자. 그래서 울산에 세워지는 게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생산 설비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단순히 자동차에 넣는 기름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원료로 해서 스마트폰 케이스, 옷감, 주방용품, 심지어 전기차 내장재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에틸렌을 미친 듯이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건 단순히 기름을 안 사줘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제서를 대한민국이 기술력 하나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많아서 미국이 끼어들 틈도 없는 철옹성 같은 에너지 동맹을 구축해버린 거죠. 솔직히 이 정도면 국뽕 좀 차오르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사우디 왕세자한테 9조 원을 끌어온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괴물이라는 증거거든요. 이 기술력이 자랑스럽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서 화력 좀 보태주세요. 우리 기술력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야죠. 자, 여러분, 주유소 가서 휘발유 리터당 1,600원, 1,700원 찍히는 거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유 강국이라며. 근데 왜 내 차에 넣는 기름값은 이 모양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주유권 잡을 때마다 손이 떨리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만약 대한민국에 이런 미친 고도화 설비가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리터당 3,000원, 아니 4,000원을 내고 기름을 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고급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근데 원두값이 폭등해서 에비약물로 내린 커피 한 잔에 2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만 원을 내고 사 마실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 길바닥에 떨어진 쌉싸름한 흙탕물 원두를 헐값에 주워옵니다. 그리고 10조 원짜리 초정미 피터기에 넣고 돌려서 에비앙 커피보다 훨씬 맛있는 프리미엄 라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재료는 헐값인데 결과물은 명품이죠. 여기서 생기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 전문용어로 정제 마진, 리파이닝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방어막이에요. 실제로 국제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다른 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기름을 정제할 기술이 없는 나라들은 그냥 완제품 휘발유를 비싸게 사와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오호, 기름값이 올랐어? 그럼 우리가 찌꺼기 기름으로 만든 고품질 휘발유를 더 비싸게 팔 기회네? 라며 오히려 수출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밖에서 벌어온 외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핏줄이 되고 환율을 방어하고 결국 우리가 주유소에서 마주하는 가격이 폭등하는 걸 그나마 억제해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미국은 자기네 맑은 기름, 셰일 오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한국은 그 비싼 기름은 쳐다보지도 않고 중동에서 온 찌꺼기 기름만 가져다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야, 너희가 우리 기름 안 사주니까 우리 무역 수지가 이 모양이잖아 라고 트럼프가 소리를 지르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형님네 기름은 가성비가 너무 안 나와요 라고 배짱을 챙기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 패권의 무서움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자원 많은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안 사면 너희 기름은 그냥 깡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 힘 덕분에 우리는 전쟁통에도 비행기를 띄우고 배를 움직이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정유사들이 이제는 기름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샤이 프로젝트, 그 9조 원짜리 공장이 완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플라스틱과 첨단 소재 시장에 갑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동네 주유소는 오늘 리터당 얼마인가요? 사실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잖아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기름값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가성비 좋은지 데이터로 한번 쫙 뽑아볼게요. 정보 공유는 우리끼리 끈끈하게 가야죠. 자,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들리죠?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끝장난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요, 중동 기름이 통과하는 유일한 좁은 통로거든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여기를 지나가요. 만약 여기가 전쟁으로 막힌다? 그럼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10,000원까지 뛸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땅 밑에는요, 거대한 지하 동굴들이 있어요. 여기에 쏟아부은 기름량이 무려 9,600만 배럴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공장 다 돌려도 100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양이에요. 전 세계가 아이고 기름 없어서 공장 멈추네 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 100일치 있어. 그동안 우리가 가진 그 미친 정제 기술로 다른 나라 기름 가져다가 비싸게 팔아볼까? 라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빅픽처가 나옵니다. 우리 정유사 형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중동 기름에만 목매고 살 순 없지? 라며 준비한 게 바로 포스트 오일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태우는 기름의 시대가 저물고 만드는 기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간파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샤이 프로젝트나 지상 유전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석유를 가지고 전기차 내장재, 우주선 부품, 심지어 첨단 의료기기 원료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 기름 사서 차에 넣어 라고 소리칠 때 대한민국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저흰 이제 차에 넣는 기름엔 별로 관심 없어요. 그 기름으로 형님네 테슬라에 들어가는 고탄성 플라스틱이랑 첨단 소재 만들어서 팔 건데요. 물론 기술은 우리만 있으니까 비싸게 사가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설계한 에너지 패권 2.0입니다. 땅 파서 돈 버는 나라들이 아니라 그 자원을 가져다가 가치를 수천 배로 튀겨버리는 나라. 트럼프가 아무리 화를 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빈살만이 9조 원을 들고 한국으로 뛰어온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소름 돋는 팩트 하나 더 던져드릴게요. 미국의 엑선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세계 최대의 석유 공룡들 있죠? 얘네들이 요즘 우리나라 정유사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짓는 줄 아세요? 아마 와, 저 괴물들 뭐야? 라며 혀를 내두를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기름 장사 안 되네, 마진도 안 남네 하면서 다들 장사를 접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공장들만 24시간 풀가동, 그것도 모자라 공장을 더 짓고 있단 말이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입니다. 우리나라 울산, 여수, 서산에 있는 정유단지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1, 2, 3위를 우리나라가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장이 크면 클수록 기름 한 방울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뚝 떨어지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난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이 기름 원유는 제일 많이 나는데 정작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일 싸고 좋게 만드는 공장은 대한민국이 다 쥐고 있거든요. 원료 가진 사람보다 만드는 기술 가진 사람이 갑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트럼프 형님이 아무리 우리 기름 사라고 외쳐도 결국 전 세계 비행기들이 우리나라 항공유를 넣지 않으면 뜨질 못하고 전 세계 화물선들이 우리나라 저유황유를 넣지 않으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에너지 주권, 실체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트럼프의 분노, 빈살만의 9조 원, 베팅, 그리고 우리 집 앞 주유소 기름값의 비밀까지.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오직 머리와 기술 하나로 전 세계 에너지판을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친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와, 우리나라 정유사들 진짜 대단하다 하고 감탄만 하셨다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챙겨야 할 돈 되는 정보는 따로 있거든요. 1. 주유소 간판 말고 정제 마진 숫자를 보세요. 주유소 가서 오늘은 기름값이 어제보다 10원 내렸네? 하고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네이버 뉴스에 정제 마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2026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미국산 원유를 쏟아내면서 원유 가격은 안정되고 있지만 그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우리나라의 정제 마진은 오히려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곧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의 방어막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기름값 오르니까 정유주 사야지가 아니라 마진이 이 정도인데 조만간 샤이 프로젝트 완공 실적이 반영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인의 등에 올라타는 법이에요. 이 태우는 에너지가 아니라 만드는 소재에 베팅하세요. 이제 전기차 시대에 온다고 석유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은 거르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첨단 소재의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샤이 프로젝트, 사우디 아람코가 자회사인 S-오일을 통해 무려 9조 2,580억 원을 투입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 건설 사업입니다. 2026년 6월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죠. 내장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로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석유화학의 고도화 시장을 눈여겨보세요.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앞으로 20년은 이 소재 패권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기름은 미국이 파내지만 그 기름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 한국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3. 에너지 리터러시를 키우고 목소리를 내세요. 미국 기름 안 써서 보복당하면 어떡해? 라고 겁먹기보다 우리는 독보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협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이에요.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마다 내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기술의 수혜를 입고 있구나 라는 감각을 유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좀 되셨나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미친 생존 전략을 이해한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가지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오늘 내용 중에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아스팔트 찌꺼기로 휘발유를 만든다고? 지상유전 2. 2026년 완공되는 9조 원짜리 샤이 프로젝트의 실체. 전 세계 항공유 30%가 사실 한국산이었다니.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트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 주유소 기름값도 슬쩍 공유해주시면 우리끼리 정보 교환도 되고 좋잖아요? 이런 돈 되는 통찰력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친 전략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통쾌한 경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